뭐, 나는 이거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너무 이거 번잡스러워, 이거. 오늘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나온 판례를 하나 보고요. 따끈따끈한 판례예요. 그리고 경매 분석에서도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판례라서 좋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안그래양 활용 방안인데 이거를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별로 실익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먼저 프로그램 다운 받아서 뭐 다운 받는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잘 안 되시면은 그 유튜브 좀 보시고 안그래비티 엔티그래비티죠. 어, 엔티그래 안티그래비티 이거 프로그램 다운 받아갖고 좀 하시다가 질문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짜예요. 공짜인데 엄청나게 활용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제가 그렇게 비유했죠. 종래에는 삽 갖고 땅을 파고 일을 하는데 이 안티 그래비티만 탑재해도 삽이 아니라 이제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거예요. 물론 포크레인 운전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죠. 이 잘못 운전하다가 뭐 제대로 된 건물도 막 부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안티그래비티 그 사용법만 조금 익히면 되는 거거든요. 사용법은 무슨 뭐 교과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저것 두들겨 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안에서 AI한테 물어보고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하고요. 그다음 통북동에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그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촉탁을 하는 바람에 어, 제가 우길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뭐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인데 지휘권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까. 이분도 어, 그거 보내는 게 아차 싶었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냥 끝낼 수도 있었는데 이미 보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런 것 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메인은 오늘의 판례가 되겠어요. 네, 오늘 판례를 제가 일부러 한 번이라도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고, 이거는 우리 경매하고 관련된 아주 따끈따끈한 판례구나. 그래갖고 그거를 그 노트북 LM에다가만 업로드 시켜놓고, 꼼꼼하게 읽은 적은 없습니다, 오늘. 왜냐하면은 같이 한번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같이 하려고 그래요. 물론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판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판결문은 이게 안 떠지네요. 이걸 상을 이겁니다. 25타 217707 판결 선고가 26년 3월 12일이니까 며칠 안 됐죠. 음. 그리고 선고를 기각한다 그랬으면은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파기환송이 아니고, 파기환송하면 원심의 판결을 파기시킨다는 건데, 이거는 선고를 기각하는 거니까 원심 판결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직접 읽는 게 저는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많이 안 되네요. 많이도 안 되네. 그냥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읽는 거예요, 여기서. 상고는 원심에서 패소한 사람이 상고하겠죠. 그러면서 반드시 상고 이유서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서면은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걸 싹 도려내고 판단합니다.
그 얘기예요, 가로속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고 이후 제출기간 지났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후를 했는데, 제출했는데, 그 후에 보충으로 상고 제출기간 지나서 보충서를 더 냈다. 그 보충서는 쳐다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내야 돼요. 까다롭죠. 제1상고 이유. 원심은, 원심은 어떤 이유로 판단했냐면은 피고가 꼼꼼히 봐야 됩니다. 이거. 피고가 문법적으로 보자고요. 피고가 화해 공고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행위를 피고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어요. 화호 공고 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권리 남용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화해 공고 결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권리 남용이나 사회상규가 안 된다. 이거 권리 남용이나 사회상규가 되려면은 엄청나게 이례적인 사건이어야 되거든요. 그걸 다 일일이 밝혀줘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 통곡동도 뭐 신의칙 위반 뭐 할 말 없으면 신의칙 위반 뭐 권리남용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권리남용의 요건을 다 얘기해줘야 되고 신의칙 위반 요건을 다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설득이 돼야 돼요, 재판부에. 되게 어렵죠. 이거는 하여튼 무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권리남용 및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게 이제 제1의 논점이에요. 제1의 논점. 권리남용, 사회상규 반하지 않는다. 제2의 논점 보죠. 제2 상고 이유. 부동산의 강제 경매 절차에서 음, 의미를 머릿속으로 그리든지 이해를 하세요. 저도요, 이렇게 읽으면은 쭉쭉 못 나갑니다. 이게 맨날 봐도. 강제 경매 절차가 있대요. 그런데 경매 목적 부동산이 또 매각이 됐대요. 매각이 된 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게 이제 순위 보존 가등기죠. 매각이 될 때 이 가등기는 인수냐 소멸이냐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우리 경매에서 소유청 가등기는 매각이냐 인수냐. 근데 이건 어떻게 따져요? 그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이거는 대표적인 게 근저당입니다. 말기등의 대표적인 거 근저당 또는 가압류 이런 게 다 이제 말기등이라는 거예요. 말기등이 없는 이상 담보 목적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않는다. 순위보전 가등기는 안돈이니까 말기등하고 비교해서 말기등보다 앞서 있으면은 말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 있는 거예요.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이건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우리는 경매 공부하면서 말기등을 말기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개념을 파악을 했죠. 돈등기 중에서 가장 앞선 거. 그리고 돈등기는 무조건 매각으로 말소. 그리고 배당 열차를 타고 배당에서 배당 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말기등이에요. 그럼 말기등이 경매에서 왜 중요하냐? 우리는 말기등을 알면은 이제 안돈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기등이 앞서면 안돈은 소멸. 말기등이 안돈보다 뒤에 있으면 인수. 이게 대원칙이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유치권은 말기등 중에서도 경매 개시 결정, 또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요거만 앞서면은 유치권보다 앞서면 유치권이 소멸인데 다른 말기등, 근저당, 뭐 가압류, 압류 이런 말기등하고 유치권 비교할 때는 유치권이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이거는 인수라 그랬어요. 이건 아주 독특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예외예요. 근데 여기 선순위 가등기 같은 경우, 순위 보전 가등기 같은 경우는
말기둥하고 비교해서 말기둥보다 뒤에 있으면 소멸, 말기둥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 경매 기초에서도 이거 많이 했던 겁니다. 이거. 자, 이런 법리는 어, 공유물 분할 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이게 짤막하게 썼지만 되게 압축적인 문장이 돼서 하나하나씩 뜯어봐야 돼요. 대금 분할이라는 거는 경매 부처라는 뜻입니다. 경매 분할이에요. 대금 분할을 명하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났는데 이 판결 절차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그러니까 재판 진행 중에 갑자기 순위보정 가등기가 맞춰졌다는 겁니다. 예? 처음에 재판 시작할 때는 가등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재판 진행 중에 가등기가 된 거예요. 그건 뭡니까? 거기 그 공유지분 당사자 중에 한 명이 가등기를 해준 겁니다. 가등기 해주고 여기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이렇게 가등기가 맞춰져 있고 그런 사안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가등기가 맞춰져 있고 공유물 분할 확정 판결 당사자인 공유자가 이 공유물 분할 확정 판결의 당사자 뭐 원고도 되고 피고도 되죠. 이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진행된 절차에서도 그러면 나중에 이제 누가 매각을 하겠죠.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소 기준 등기의 작용 원리가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석하자면은 순위 보전 가등기가 인수되느냐 말소되느냐는 이런 경우에도 첫째 경우 공유물 분할 재판이 열려 있고 두 번째는 변론 종결 전에 순위 보전 가등기가 맞춰 있을 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말기둥을 찾아내서 그 말기둥하고 가등기하고 서로 순위 앞서냐 뒤서냐를 따져 본다는 거예요. 가등기가 앞서면은 인수, 가등기가 뒤에 있으면 말수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같은 이제 이유로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가 아니고 순위 보전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안돈이죠. 순위 보전 가등기로 확정이 됐으면 안돈입니다. 그래서 어, 순위 보전 가등기고 또 공유무 분할 판결 변론 종결 이전에 맞춰져 있었고 그것도 하나의 조건입니다. 재판 중에 순위 보전 등기가 생긴 거예요. 재판 중에. 만약에 변론 종결 이후에 순위 보전 등기가 생겼다. 그러면 좀 효과가 다릅니다. 이게 참 이 기판력이라고 하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거 민사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긴 한데 조금씩 제가 설명은 드렸어요. 뭐 잘 이해가 안 가도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듣고 이해 가는 정도로만 자기 범위 내에서만 새기면 돼요. 이해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변론 종결 이전에 순위 보정 가등기를 했느냐, 변론 종결 이후에 순위 보정 가등기를 했느냐, 요거는 좀 효력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변론 종결 이전에 순위 보정 가등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말기등이에요, 말기등. 말기등이 그보다 앞선 말기등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으므로. 말소 기준 등기라는 건 법률 용어가 아니니까 판례에서 쓸 수가 없어요. 설령 대법관 분들이 말소 기준 등기라는 개념을 알아도 판결문에는 못 써요. 법률 용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법률 용어는 이겁니다. 뭐 담보권. 담보권의 대표적인 게 근저당 이게 있겠죠. 또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결정,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어, 최순위 설정도 법률 용어가 아닌가요?
그건 법률 용어예요. 네. 그거는. 네. 그러니까 말기등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최선순위 설정,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무튼 요게 앞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같이 일반적인 그 해결이 뭐예요? 인수죠, 인수. 순위 보정 가등기가 제일 먼저 있었으니까. 이 경매 분할로 인한 경매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경매에서 누가 매각을 했을 때 선순위 순위 보전 가등기가 있다면은 이것은 그냥 인수가 되는 거예요. 매수한 사람이 인수가 되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인수가 된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런 사건을 입찰해가지고 경매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보니까 일반적인 그 인수냐 소멸이냐를 따질 때는 당연히 인수가 되는 거예요. 순위 보정 가등기가 먼저 있으니까. 인수가 되는데 이거는 공유물 분할 절차고 특별하니까 이거는 뭐 어디서 보니까 뭐 이런 거 뭐 말소가 된대더라 뭐 이렇게 약간 주워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구간별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예리하게 봐야 되는데 그 예리함이 없이 그냥 보고 말소된다라고 하고 받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말소 안 되니까 소송을 한 거죠.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그 원심에서는 이거는 인수된다. 그러니까 너의 말소 청구 소송은 기각이다. 대법원 올라가서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 이유 있다. 그러니까 너의 상고는 기각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위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 권리자인 피고 권리가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안돈으로 인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실 대법원 판례를 새로 만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옛날부터 이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건데 왜 이 대법원 판례가 새로 또 만들어졌느냐. 변론 종결 후에 선순위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인수가 아니라 말소가 됩니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헷갈렸던 거죠. 이거는 변론 종결 이후냐, 변론 종결 이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거기에 방점을 둬야 돼요. 그러면 한번 이것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항상 뭐든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겠죠. 사실관계. 뭐 사실관계 정도는 노트북 LM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 LM이 판단은 잘 못해요. 알고 보니까 뭐 제미나이 2.0이나 2.5, 기껏해야 2.5 수준이거든요. 요즘에 3.1인데, 그러니까 이 추론하고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좀 어렵고 사실관계 정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시간이 없었고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아까 그 판결보다는 사실관계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피고 가등기 설정이 언제 했냐면은 변론 종결 전에 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등기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순위보전 가등기가 있고 또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순위보전 가등기라고 한 겁니다. 무늬만 순위보전 가등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뭐 소비대체에 기한 거라서 담보 가등기로 간주된다. 뭐 이러면 담보 가등기로 보는 건데 여긴 최종적으로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순위보전 가등기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이죠. 돈이면은 이게 인수냐 소멸이냐는 말기등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긴 또 변론 종결 전에 가등기를 했다는 것도 기판력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이 되고 경매가 진행이 되죠.
공유 분할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누구나 거기 당사자,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누구나 경매 진행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대리 당사자 간의 구조는 아니잖아요. 뭐 편의상 원고고 편의상 피고지. 그래서 원피고 누구나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경매 신청을 구태여 뭐잘 안 하려고 하죠. 돈도 들고 뭐 귀찮으니까. 자, 해당 공유물에 대하여 대금 분할을 명하는 공유물 분할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금 분할은 이게 경매 분할입니다. 이 확정 판결에 따라서 공유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 결과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다. 원고의 부동산 매수, 그러니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1등 돼가지고 대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는 이제 본등기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재판 중에 가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본등기 실행을 했다. 경매 절차 전후의 특정 시점에서 피고는 법원의 화해 공고 결정에 따라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본등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원고의 그 소유권 등기가 말소가 되겠죠. 가등기하고 자, 가등기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원고가 매각대금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어때요? 중간에 있던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맞죠? 물론 담보 책임으로 뭐 매각대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 소유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겁니다.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피고 본등기가 실행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다. 근데 이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어떻게 마쳤냐? 음, 가등기 건자하고 전소유자하고 화해공고 결정에 따라서 본등기를 마쳤다. 이거는 권리남용이나 사유상규의 반하에 무효다. 이렇게 막연히 할 수는 없어요. 화해공고가 얼마나 황당한가를 밝혀내야 돼요. 그리고 공유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권리는 가등기 상태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같이 금전적 권리로 전환돼야 된다. 이거는 독자적인 주장이에요. 이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그 순위 보존 가등기는 안돈이고 안돈으로 확정이 됐고 그 안돈은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안돈이 돈으로 나중에 전환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주장하기가 옹색하니까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거는 논리의 비약이라 그래요. 이런 거는 금물입니다. 이런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한테 제살 깎아 먹기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마찬가지로 말기둥하고 비교해가지고 인수냐 소멸이냐를 따져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판례에 음,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변론 종결 전에 가등기가 된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판례 분석은 사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경매 분석에서 선순위 가등기가 인수되느냐, 뭐, 이건 뭐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자, 돈인 경우는 무조건 소멸돼요. 근데 이 돈인 경우가 뭐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담보가등기다. 이 담보가등기라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 어,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저 사실은 소비대체에 기한 거라서 이거 담보가등기예요. 라고 신고해야 돼요. 배당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소비대차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이 돼야 돼요. 이래야 담보가 등기가 되거든요. 담보가 등기는 또 돈이고. 근데 이제 보통 현실의 경우에는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객관적으로 소비대차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나중에 별수에서 이제 하게 되죠. 이럴 때는 법원에서도 이걸 돈으로 보고 오히려 이거를 말기둥으로 등재를 시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
그 공란에 이거를 등재시키죠. 자,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안돈이에요. 그러면 안돈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럼 말기둥하고 이제 앞서고 뒤서고를 따져보면은 말기둥이 앞서면 소멸, 말기둥이 뒤에 있으면 인수. 이 사건에서는 말기둥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되는 거예요. 인수된다는 거는 가등기가 살아있고 가등기한 본등기하면은 그 중간에 있는 소유권 취득 그 등기는 말소되는 겁니다. 물론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물어가지고 매각대금을 찾을 수가 있어요. 1차적인 담보 책임은 채무자. 근데 채무자가 뭐 무자력이겠죠. 무자력을 입증해서 2차 담보 책임 누구예요? 배당을 가져간 자. 뭐 은행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는 나진 않지만 많이 불편하겠죠.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진 않은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이게 이제 민사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기판력이란 걸 모르면은 우리가 소송을 한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판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자기주도 학습으로도 한번 이 개념 파악도 좀 해보시고 어, 좀 시간을 많이 두고서 곱씹어서 이렇게 생각도 해주시고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이게 뭐, 뭐 짤막짤막하게 뭐 정리해가지고 설명드리는 거가 다 머릿속에 넣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요거는 법조문으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걸 뭐 법대 4년 졸업하면서도 기판력, 주관적 범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이 가장 음, 모든 법을 공부하고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뭐 놀기 바쁜데 모든 법을 제대로 공부도 안 했고 민사소송도 못 했겠죠. 더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하고 포기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실전에서 많이 중요해요. 기판력이라는 거는 국가의 권위가 있는 어떤 결단을 내린 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판결문인데 그 판결문의 내용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돈을 지급하라, 뭐 철거하라, 어? 뭐 별의별 청구가 다 있죠. 그런 주문에 써져 있는 그 명령, 이 명령은 일단 절대적으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 명령이 있는데 또다시 아우 그 저 판결 저거 그지같이 나가지고 내가 양반같이 다시 청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각하예요. 왜? 국가의 권위적인 그 공들여 갖고 어, 판단한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반해서 또 소송을 한다? 이거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판력이다. 기 이미 이왕 기자예요. 이미 판단한 그 어떤 효력이 존재하면은 그거에 반해서 새로운 청구를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주관적이라는 게 뭐냐? 법률에서 주관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얘기해요. 객관적은 사람 외, 물적 관계를 얘기하고 주관적은 인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판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원고 A하고 원고 피고 B가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이 났는데 원고 A하고 피고 B가 변경이 안 됐는데 패소한 B가 원고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 똑같은 그 두 사람의 관련된 법률 관계에 판결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또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 새롭게 청구를 한다? 이거는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확정 판결, 확정이 되면은 재심으로 불복하지 않는 한 기판력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확정 판결은 원고 피고, 당사자는 원고 피고죠. 당사자끼리는 다시 재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당사자 A, B 이 사람은 나중에 새롭게
또 다른 그 A는 B를 상대로, B는 A를 상대로 또 다른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위가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딱 당사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변론을 종결한 뒤. 아까 사례는 변론을 종결하기 전이에요. 변론을 종결하기 전하고 변론을 종결한 뒤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효력이 미친다 그랬죠?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아까 변론을 종결한 뒤에 그 가등기 있죠? 그 소유권에 터잡아서 손위보전 가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승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승계가 됐죠. 이건 다 뭡니까? 변론을 종결한 뒤에 일어났어요. 이거는 이 판결 확정의 효력에 미치기 때문에 판결에서는 어, 뭐라 그랬습니까? 경매로 붙여서 그 배당으로 나눠 가져라 이런 판결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그때 그제서야 한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매에 붙여갖고 배당으로만 가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변론 종결한 뒤에 승계인은. 변론을 종결한 뒤에 선순위 가등기를 설정한 자는. 근데 아까 사례는 뭐예요?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승계인이잖아요.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승계인은 선순위 가등기권자예요. 그 선순위 가등기권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에요. 공유물 전체가 아니라 그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서 어, 어, 그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매수인은 그 부분은 취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에 참가해서 공유물 전체를 받으려고 돈을 주고 받으려고 했는데 그 일부 지분 중에서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가지고 그 지분만큼은 자기 게 안 된 거예요. 그럼 그 지분만큼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이게 그 전에 어떤 분 사례도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을 물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공유물 분할 소송을 또 하면 됩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간다는 거죠. 그렇게 뭐 크게 뭐 불이탈을 맞고 손해를 많이 보고 그렇지는 않아요. 매수인이. 담보 책임 물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 공유 관계가 또 형성이 되죠. 그 가등기권자하고 매수인하고. 그러면 또 공유 분할해갖고 경매로 또 붙이면 됩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데, 이랑. 음. 그래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승계인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 나타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송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유 분할 소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소송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뭐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가등기를 뭐 설정한다든지 그래갖고 또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전에 뭐를 하는 게 좋습니까? 조 교수, 조 교수님이 방금 썼습니다. 가처분. 저는 왜 안 보였죠? 잠깐만요. 아, 여기 있구나. 볼게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가처분이라고 하셨어요? 가처분이 맞습니다. 아, 역시 뭐 전문가시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면은 그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을 인정을 안 해요. 이거를 가처분의 순위 보존 효력이라고도 하고 또 당사자 항정효라는 말도 씁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판례로 다뤄본 적은 있어요. 아무튼 잘 맞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처분을 해놓고 하면은
어, 뭔 일을 벌려도, 어, 가처분 이후에 벌린 일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어, 그거는 그냥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가등기는 그냥 처분 금지호에 걸려갖고 말소가 되는 겁니다. 교수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 저기, 그러니까 변론 종기 그 전에 만약에 담보가 등기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돈 채권인데 그 경우에는 공유자들이 전부 뿜빠이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한테 배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보 가등기는 돈이잖아요. 예, 예. 돈이면은 뭐, 담보 가등기는 매각으로 말소가 되고,